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언제나 화이팅을 외치는 밀리머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사람 선택하는 방법,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잘하고 싶으세요? 제가 우연히 보니까 여러 연애 고수들의 연애 특강이 엄청 인기가 있더라고요. 소개팅 잘하는 법, 연애 성공하는 법, 밀당을 잘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또 이런 남자를 골라라, 저런 여자가 좋다, 애교가 있어야 돼, 요리를 잘하는 여자가 좋아, 무조건 이쁘면 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애를 잘 해서 곁에 남자가 막 대시를 하고 만나자 하고 매달리고 이런 사람 부러우세요? 왜요? 우린 결국 한 사람하고만 살 건데 그 한 사람만 잘 선택하면 되지 않나요? 아, 그 한 사람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꼭 잘 선택하고 선택당하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모 순이거나 경제력 순 또는 어떤 작전을 잘 써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배우자의 만남은 좀 운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 친구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랑 결혼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 남자가 바바리단이 다 뜯어진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저 같으면 깔끔하지 못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제 친구는 세상에 저렇게 바바리단이 다 뜯어진 것도 잘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성격이 털털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야, 남자는 좀 허리고 한 34쯤 되고 배도 좀 있고 얼굴이 그 강호동 씨나 이만기 씨처럼 좀 퉁퉁하고 이런 스타일이 믿음이 가고 좋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머크니 스타일은 좀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자기의 특수 안경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데 밀당 같은 거 필요할까요? 저는 사람을 대하는데 이런 테크닉은 별로 필요가 없고 그냥 진심이면 통한다고 생각해요. 우린 삶의 파트너,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배우자를 고르는 일인데 좋아하고 좋아지는 일을 테크닉을 써서 척으로 위장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누군가 위장한다면 우린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바로 받아들이는 게 요즘 매너입니다.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이러면서 계속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괴롭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러면 요즘 잘못하면 쇠고랑 찹니다. 여러분, 상대를 만났을 때 다음 세 가지 정도의 포커스를 두고 들어보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이야기의 백그라운드를 들어보라. 어제 김선배랑 마셔라 술집 갔잖아. 그저께 후배랑 흔들어 나이트 갔었거든. 혼자 동네 도서관 갔었지. 아, 지난주 삼매경 서점에서 그 새로 나온 베스트셀러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디를 갔고,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이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인가? 우린
때때로 내 잘못을 자동적으로 남에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야, 너 그 우리 회사 김 부장 알지? 그 새끼 내가 어제 좀 늦잠 자가지고 한 10분? 아니야, 10분도 아니야. 9분 한 50초 정도 늦었는데, 아우, 날 보자 뭐자 아침에 막 랄지랄지 하는 거야. 아, 지가 언제부터 부장이었다고? 시베리아 볼판 같은 놈. 이렇게 욕만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있다 돌아서서 내가 요즘 따라 회식이 많다 보니까 늦잠을 자서, 하긴 뭐 부장 입장이면 그럴만 하지. 지각한 내가 잘못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사람이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있어야 자기 태도를 고칠 수 있고 또 고쳐야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해심이나 공감 능력도 높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언어의 표현 방법을 봐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비속어나 천박한 언어로 표현을 많이 하는지 그 말투를 들어보면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말끝마다 이런 시베리아 개나리 십장생 모시기 이런 걸 붙인다든지 또 먹었다로 표현해도 될 일을 처먹었다로 표현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싸운 이야기를 무슨 영웅담 이야기 하듯이 내가 아주 개박살 내줬잖아. 내가 그 시기에 언제든 보면은 가만히 안 놔둬. 이런 폭력적 기질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특히 종업원이나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 시간이 지나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 성격을 파악한 후에 아래 세 가지 성격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도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인가? 우리가 처음 젊어서 만났을 때 돈이 없어도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하는 예측은 학벌이 아니고 성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5, 6년 동안 150분 정도의 고수들, 부자가 된 분들이 경험담을 들어봤는데요. 그분들이 학벌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성격은 모두 다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24시간을 가졌는데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할 정도로 직장 다니면서 짬짬이 부동산 하고 주식 공부하고 책 쓰고 유튜브 하고 블로그도 하고 다 이런 멀티 플레이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시죠? 그럼 꼭 이런 부지런한 사람 선택해야 됩니다. 학벌 좋아도 게으른 사람은 그저 나라를 원망하거나 사회 탓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생활이 나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55세쯤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잘리기도 합니다. 그 후 계속 그냥 쉬는 사람도 있고 또 부지런한 사람은 제2의 직업을 찾고 다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착하다, 뭐 좋은 사람이다로 선택하는 건 좀 애매합니다.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은 냉철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의 노예가 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지식이나 착함의 척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여러 상황에서 처신도 중심을 잃지 않고 똑바로 잘 할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리석은 아는 척, 지혜로운 모르는 척. 지금 아는 걸 안다고 자랑할 타이밍인지 알지만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눈을 가지려면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린 그냥 열심히 살고 있나요? 계속 뭔가 배우며 변화나 성장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무작정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버스 타고 가는 사람, 전철 타고 가는 사람, 남의 차를 좀 얻어 타고 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옛날에 내가 배울 때 걸어서 가는 게 운동되고 최고야. 무조건 열심히 걸어야 돼. 라고 배웠다고 버스, 전철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계속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빠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얼른 노선을 변경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내가 몰랐던 새롭고 편리하고 더 좋은 방법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줄도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만 하거나 이익이 없는데도 변화 없이 관성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발전된 삶을 살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삶의 파트너를 고를 때 잘 판단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점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